자,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줄 종목을 오늘 3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유한양행,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대표 종목들이죠. 사실 유한양행과 그리고 HLB 이 두 종목을 누가 먼저 가든 어쨌든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후보 종목들이긴 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자, 유한양행부터 볼까요? 얼마 전에 기술 반등이란 개념을 우리가 배웠는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범위 안에 있던 움직임.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에 지금 14만원 가격을 뚫고 올라가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세라는 게 주식에서 존재하거든요. 기세라는 건 올라갈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가주면 투자자들이 심리가 뭘로 변하겠어요? 매수로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천히 올라가면 민기적거리면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냥 현금화 시키자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저항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주면 기세가 좋아서 매수로 또는 물린 사람들이 홀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 상승하는 기세가 중요한 건데, 마침 이 저항대에서 호재가 생겼죠. 어떤 호재냐면 유한양행은 자체적인 호재라기보다 시장에 호재가 생겨서 지금 돌파하냐 마냐 이 자리에 놓여져 있고, SK 하이닉스는 갭 상승을 하면서 이 가격을 위로 돌파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HLB는 아쉽게 밀렸지만 갭을 상승해서 한번 앞에 매물을 먹은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올라가려면 어떤 과정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진짜 전무후무한 재료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매수 버튼 누르게 만드는 그런 재료 있잖아요. 그런 재료가 생겼을 때 그냥 한 방에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면 과정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 종목 모두 다 이러한 과정을 만들면서 차트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곡점이 발생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제가 현금 비중을 좀 늘릴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미국장도 제가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반등을 줬다가 또다시 살짝 밀렸다가 그 다음에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올라갔다가, 이런 과정을 미국장은 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런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 시장 자체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을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데 조만간 제 생각이 몇 개월 뒤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반등의 폭이 남아있고, 그리고 매수세가 기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는 앞에 매물을 강하게 소화해줬고, 그리고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세력들이 이 가격을 돌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위로 이 쌍고죠. 이 쌍고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 가능성이 전 열린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사실 과거에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예전부터 많이 올랐던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거의 1년 넘게 보합으로 또는 하락으로 시간을 보내다 최근에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도 계속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보기 좋게 투매가 막 심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시장이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5일선을 이쁘게 밟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승을 보는 게 맞아요. 차트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상승을 보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기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갭을 띄웠고 다음날 또 급등했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슈팅 한 번 더 나오고 5일선을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임을 준다면 시장에 드디어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도 주도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진 않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었어요. 바이오 종목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도주의 부재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주가 이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시장에 확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조선 쪽도 몇 번 언급은 말씀드렸지만 조선기자재 쪽도 흐름이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을 분석할 때는 이런 유의미한 종목들이 있어요. 다 의미를 붙일 수 있으면 붙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정말 세력들이 아니면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HLB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산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과하게 들어와줘야 그러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기 쉽지가 않죠. 하이닉스 최근 움직임을 보세요. 이렇게 롱바디 양봉으로 급등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오늘도 5% 이상 올랐고 밀리지 않고 양봉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세력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들이 합심해서라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합심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개인들은 어디 있어요? 돈들이 미국장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개인들은 미국장으로 많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 자체는 외국인 세력이 확실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호재도 있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환율은 결국 계속 랠리를 간다라기보다 잡힐 때 확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하진 않는데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또 보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아니 시장이 아무리 반등을 못 줘도 775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올랐으니까 그 전에 떨어졌을 때 775포인트까지만 가도 18% 정도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775포인트가 멀리 있냐라고 봤을 때 크게 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것도 못 가? 그쵸? 지금 자리에서 요만큼도 못 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의 상승분이 남아있다는 말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화 시켜야 한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좀 불안 요소들이 있거든요. 미국 경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을 때 종목이 올랐을 때 내가 익절을 하거나 또는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보거나 했을 때는 이제 현금을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도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장도 굉장한 과열 상태고 또 서서히 막 가라앉고 있는 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뒤집냐? 그건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달렸다고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죠. 저 역시도 제 예상이 틀리고 그냥 뭐 800포인트 뚫어버리고 전고점까지 900포인트 뚫어버리고 가기를 바라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단 몇 개월 만에 700에서 대략 700에서 900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종종 폭락이 나오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도 일어났고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하락의 힘이 세니까 여기도 하락의 힘이 세면 반등 힘이 강하거든요. 강하니까 최소한 저도 이제 775포인트를 얘기했지만 850까지도 좀 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림상으로는. 그 다음 떨어지는 그림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바이오 종목 2개와 로봇 종목 또 추가로 반도체까지도 봤을 때는 상승의 힘들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기대를 해도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언급했던 종목들도 상승을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전고점을 넘겨야 되는 대단한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고점을 넘길 수 있냐?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시장을 뭐 끌어올릴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신고가 랠리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 HLB 이런 종목들은 정말로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넘기면 전고점까지 전고점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를 넘길 수 있냐? 그거는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부터 오른다고 해도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양행도 이제서야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오는 저항대 한번 소화해주고 다시 뚫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나온 게 아닌 거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유한양행은 뭐 솔직히 너무 많이 말해서 근데 많이 말했지만 정말 뭐랄까 많이 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괴롭힘 형태가 너무 심하긴 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흔들 수가 있지? 그쵸? 겁 엄청 줬죠. 막 그리고 회복해주고 또 밀어서 짜증나게 하고 또 올렸다가 또 밀어서 짜증나게 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유한양행 차트가 그러니까 많이 괴롭혔으니까 좀 가라. 자 여기까지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힘든 시기 잘 버티셔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시장이 상승폭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수혜를 누릴 만한 자격은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